오늘의 조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새벽 특별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출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내일 있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사당이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밤샘 농성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은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한 국가수의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 작가 김수민 씨가 고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인인 배우 윤지호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씨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형사사건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1%, 0.75달러 상승하는 등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오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평년보다 높아 더운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엠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전용 열차로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전용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습니다.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측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우친가카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과 함께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용 열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김 위원장이 어제 오후쯤 평양에서 출발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보다 출발이 늦어진 셈입니다. 다만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의 열차 영접이 현지 시간 오후 6시로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시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도착 직후 푸틴 대통령과 만찬에서 첫 대면을 한 뒤 내일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7년 전 선친인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자취를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와 근교를 시찰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북러 정상회담의 개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이 핵심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국들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합의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명훈입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합의안 마련에 성공한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방안을 놓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그중에 바른미래당은 단 한 표 차이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는데요. 여야 사당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어제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입과 공수처 신설 등 3가지 법안을 330일 내로 신속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에 상정하기로 한 합의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일부 양보했지만 합의를 이룬 게 중요하다며 의총 40여 분 만에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배가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선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무리 없이 통과됐고 박수로 가장 먼저 추인을 마친 정의당은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의총 시작부터 언론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한 바른미래당은 표결 방식을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합의안 찬성파는 출석 의원 과반을, 반대파는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주장하며 대치했고 결국 표결로 다수결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한 표 차이로 추인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 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그 큰 획을 저는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의안 추인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환영이란 입장을 밝힌 반면 청와대는 국회에서 남은 절차를 의식한 듯 공식적인 반응을 삼갔습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오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추인 확정 소식에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항의 방문은 물론이고 국회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발하며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 집결했습니다.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은 여야 사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말 잘 듣는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의석수를 가지고 우리 야당을 옥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이 의회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끝까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한국당의 계속된 투쟁은 구호로 이어졌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민주화합, 즉각 철회하라! 곧이어 로텐더홀이 스티로폼 깔개로 채워졌고 의원들은 환복을 하는 등 본격적인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되는 내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한 국과수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기환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9일 국과수로부터 박유천 씨에 대한 마약 반응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16일 박 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박 씨는 채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 결과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박 씨가 황은하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고 추궁해왔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 전 기자회견 때부터 자신의 혐의를 한결같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마약을 사는 정황 증거는 있었지만 투약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 등 확보한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어제 오전 박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와 황은하 씨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모레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김학의 별장 동영상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중 한 명을 불러 집중 조사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처음 발견된 곳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사기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여성 권모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그제 권 씨를 불러 7시간 동안 동영상 CD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권 씨 차량에서 나온 동영상이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만큼 성폭력 혐의 규명의 시작점인데다 이 영상을 경찰이 언제 입수했는지는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열쇠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언제 줬냐, 왜 줬냐, 무슨 청탁을 했냐, 내가 무슨 청탁을 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검찰은 권 씨가 과거 윤 씨와 내연 관계에다 금전 관계까지 얽혀 있었던 만큼 진술의 신빙성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제가 동영상 유통시키고 파급시키고 그런 식으로 추궁을 하더라고요. 피해받은 거 보상받으려고 사건을 확대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한 적 없어요. 이런 가운데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 권 씨가 등장하는 새로운 동영상과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촬영한 날짜와 장소,
등장인물 등 사건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권 씨를 조만간 재소환해 성범죄 피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윤 씨는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남에 따라 수사단은 윤 씨를 재소환하는 한편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빗길에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가로등과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는 70대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어서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강세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버스가 가로등을 깔아뭉갠 채 화단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고 소방대원들은 버스 안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어제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마을버스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와 승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여성이 다리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25분쯤 서울 상계교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다리 구조물에 올라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대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리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다행히 1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중장비로 컨베이어 벨트를 잘라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인천 오류동의 골재 공장에서 72살 김모 씨의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습니다. 팔을 다친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에는 인천 운남동의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부딪힌 시내버스가 부동산 사무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나서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임명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 의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해 선거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이 경기도표 25%를 가져갔지만 한 석밖에 얻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15명의 고위공직자가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장님께서 대통령님과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쳐야 됩니다라고 나는 꼭 말씀드릴 생각이 있어요. 채택이 안 되면은 대통령이 절대 임명하지 할 수 없다라고 하자라고 합의만 하면 됩니다. 문 의장은 위안부 일왕 사죄 발언 논란에 대해 일왕이 위안부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발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분리한 DJ 오부치 합의를 소개하며 투트랙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전세를 끼고서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 광풍이 불었었죠. 최근에는 갭투자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정주영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서울 기름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2년 전만 해도 1억 원만 있으면 5억 원대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8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쏠려 갭 투자의 성지로도 불렸지만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전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이 1억 원이 아닌 3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져 전세값은 하락한 반면 지난해 급등한 매매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갭 투자자들은 아예 없어요. 잦아들었어요. 전화 한 통화도 안 와요. 예전에는 갭 투자자 하루에 한 10통씩 이렇게 전화가 오고 했는데 지난해 9.13 대책 이전 60%에 육박했던 서울 지역의 갭 투자 비율은 올해 들어 45%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주택자의 대출을 주자 투기 수요가 차단되면서 갭 투자 전성시대도 저물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증금을 승계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가 많이 줄어들어서 주택시장이 훨씬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며 불안 조짐을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 조치하면서 국제 유가가 이틀째 급등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1%, 75센트가 오른 $66 30센트의 거래를 마쳐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곽광맞지만 사실 수소를 만들 때 비싸기도 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값비싼 백금 촉매를 이용하는 대신에 값싼 구리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촉매 시스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수소차는 단 5분 충전으로 서울 부산 거리가 넘는 609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수소드로는 장기간 비행과 작업이 가능합니다. 전기를 만들 때 산소와 결합해 물만 배출하는 수소는 이처럼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 제조 과정에는 대부분 화석연료가 이용되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수소는 4%에 불과해 친환경을 무색해 합니다.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봤을 때는 수소 만드는 데 상당히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리하는 데 힘들고요. 여러 가지 CO2 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물이 담긴 비커에 빛을 비추자 커다란 수소 방울이 올라옵니다. 광촉매인 이산화티타늄에 구리를 결합한 새로운 촉매로 수소를 만드는 것으로 이산화티타늄만 사용했을 때보다 33배 많은 수소가 생산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효소 원리를 넣어 개발한 구리 촉매 시스템인데 구리가 이산화티타늄의 구조를 바꿔 수소가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5,000배 비싼 백금 촉매보다 1.5배 많이 수소가 생산되고 구리를 재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빛과 물만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빛을만을 이용해서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수소 시대에 어떤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효율의 생산 공정 등 대량 생산까지는 남은 과제가 있지만 새로운 촉매 시스템이 친환경 수소 사회를 한 발 앞당길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어제 열린 프로야구에서 LG가 김민석의 만루 홈런을 앞세워 기아를 7연패 늪에 빠뜨렸습니다. 프로 첫 선발 데뷔전을 치른 기아 양승철은 아주 혹독하게 신고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스포츠 소식 김태일 기자입니다. 연패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기아는 양승철에게 프로 첫 선발 등판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1회부터 제구가 들쭉날쭉했던 양승철은 3회 유강남에게 적시타를 얻어맞아 첫 실점했습니다. 이어진 2사 만루 상황에서 김민성에게 홈런까지 허용했습니다. 3이닝에 볼넷만 6개를 내주며 6실점한 양승철은 4회 교체되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기아는 초반 대량 실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LG에 9대2로 패하며 7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두산은 타격 선두 페르난데스가 시즌 5호 솔로포를 포함해 4안타 맹활약하며 키움을 9대3으로 물리치고 4연승의 신바람을 냈습니다. 키움 선발 안호진은 6이닝 7실점으로 올 시즌 개인 한 경기 최다 실점하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NC는 KT에 2대3으로 뒤진 9회 초 투아웃 상황에서 노진혁의 적시타로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이원재의 땅볼 타구에 이우성이 홈으로 파고들었고 이루수의 높은 홈 송구 덕에 결국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삼성과 SK의 대구 경기와 한화와 롯데의 대전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